안녕하세요. 해증박입니다. 22년 3월 9일이고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기일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채널은 여러 방면에서 방어하기 위한 수단, 해증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컨텐츠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권리인 이 투표권의 선택에 대한 저의 해증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공부하던 도중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 2시 5분이고요. 우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주권이자 기본 권리인 투표 정말 꼭 해야 하며 기본적인 시민의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84만 명인데 이 중 유권자가 4,419만 명에 달하는데 지금 사전투표율이 약 37%에 달하는 1,600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죠.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4월 7일 재보선 20%, 또 20년에 21대 총선 26%, 7회 지방선거 18년에 있었던 26%, 17년에 있었던 19대 대선 26%, 16년에 20대 총선 12%에 비해서 정말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렇게 증가했다는 게 지금 참 경제가 많이 힘들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드니까 이렇게 좀 많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더욱 향상되어서 100%의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는 정말 선진국가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지만요. 아무쪼록 저의 정치적 이념과 색을 강요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어떤 정당과 집권당이 돼도 또 주권을 잡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는 역사적으로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 자본주의 시장체가 더욱 이상적이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것에 대한 생각은 뚜렷하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제 이 의견에는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역사를 통해 공부할 수 있고 그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연이되어 홍춘희 박사님께, 우리 모두 알고 있는 홍춘희 박사님께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책을 선물받아 참 감명 깊게 봤는데요. 여담이지만 책 제목을 너무도 잘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의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 역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통령도 스캔들이며 과거 다 파면서 이렇게 헐뜯고 하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하물며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학자들처럼 깊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절대적으로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고요. 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힘이 강력하게 미치는 큰 정부와 정부의 힘이 최소화된 작은 정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은 큰 정부, 즉 계획경제, 큰 정부의 통제 아래 국민들의 급여, 식량, 배급량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받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정부의 힘이 막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좀 상실하도록 만드는 요소로서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인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명품 등등 우리 인간이 보다 좋은, 보다 높은 것을 추구하는 이 기본 욕구를 아주 처참히 묵살시키는 어떤 관점, 체제라고 생각하며 때문에 정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주의는 결국 처음에는 기본 권리도 보장되며 평등하고 좋을 것 같아도 결국에는 끝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혈연인
북한을 통해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를 통해 많은 선진 금융의 해외 자본들이 유입되었고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본 욕구를 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 신기한 사실은 시장 경제를 대표하는 미국에서도 이 큰 정부가 주권을 잡았을 때 대공황과 같은 불황의 길로 초래했다는 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의 사례를 이렇게 예시로 드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어떤 과거를 봤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의 예시를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와 경제 여러 측면에서 정부와 어떤 정부의 제재와 간섭이 많을수록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고 통제가 되었지만 결국은 더욱 큰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현 정권의 19대 민주당 정권의 26번째, 26번째 부동산 규제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시장의 기본 논리인 수요 공급의 균형을 자율적으로 냅두지 않고 국가가 국민의 공익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가지려고 하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많은 제재의 끝은 결국 엄청난 폭등을 가져오게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또 공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규제가 실행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 약발이 다 먹혀 들어갔지만 결국은 시장의 수요 공급이라는 자연적인 이 굴레 속으로 회귀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시장도 이런 거 보면은 어떤 하나의 인격체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는 큰 기둥, 버팀목이며 우리 인간의 욕구를 강제적으로 억제는 큰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불황을, 크게는 패망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며 사실 모든 후보 그 누구도 마음에 내키지는 않습니다만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정당에 저의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하는 저의 꿈과 목표를 위한 해칭이기에 방어이기에 이렇게 공유해 보고요. 저의 선택과 우리 유권자 4,4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나아가는 길에서 정말 일치하기를 저는 정말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다 더욱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지인분들께서 저의 기존의 컨텐츠를 이제 들어보시더니 또 지인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기계적이라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조금 더 이렇게 내추럴하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실 아직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를 통해 저의 색을 찾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찡!